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8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7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6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신미월 을류일이 되겠고 일진은 을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은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뭐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시라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뭐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민어뭐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 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 일간, 을목 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또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저거 그러면 갈대
때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당연히 있어 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오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해서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월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한다. 춘하, 추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계절이라고 하는 월지, 월령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죠.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중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되지 않고, 또 오행 5가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월령 이제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 자, 미월 중요한 건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은 절기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중요한 것은 대서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 5월에서 미월로 넘어올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 5, 미 남방이 되겠죠. 남방. 계절은 여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은 초여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월은 중하라고 해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모하라고도 합니다.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늦여름이라고 해서 차가운 개념이 아니라 역시나 뜨겁습니다. 4,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성한 계절이고요. 미월은 물론 화도 왕하지만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 그래서 진술충묘월
4월, 진술, 축, 미, 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이라고 하죠. 그 계절의 끝을 말한다 해서 진은 봄의 끝, 술은 가을의 끝, 축은 겨울의 끝, 지금 미는 여름의 끝, 이렇게 해서 4개월이라고 해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이 시절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미월이라도 뭐 오화를 이렇게 본다든가 또는 사오미 방압을 형성한다든가 등이 되면은 미월이라도 화가 굉장히 왕한 시절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상반월은 소서부터 시작해서 대서 전까지를 상반월이라고 하고요. 하반월은 대서 이후부터 그 다음 입주 전까지를 하반월이라고 하는데, 상반월은 5월과 동론 5월과 같이 뜨거운 화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하반월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토가 세력을 권세를 잡는다고 해서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좀 한기도 조금씩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서부터는 토가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월, 5월, 미월은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것,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이 뜨겁고 건조한 것은 중화를 시켜준다. 조후가 필요하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특별한 별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수가 있어서 그 사주를 시원하게 조후해야 된다. 일간에 따라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좀 달리 쓸 수 있죠. 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계수를 쓰고, 도세한다든가 또는 보광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임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병화정화라든가 경금신금이 수를 쓸 때는 대체적으로 임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계수를 좋아하는 것은 간목, 을목, 그 다음에 무토, 기토 등등은 수를 쓸 때는 생육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월도 4월, 5월과 마찬가지로 화토가 세력을 크게 얻은 것이니 반드시 조후의 개념을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야지만은 사주를 볼 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월에 일간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면서 비유를 하면 화초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넝쿨식물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호박, 넝쿨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을목하면 뭐 난초라든가 장미라든가 등등 이러한 화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화초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병화와 계수를 갖다가 위주로 용신을 취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가 있어야지만 을목은 을목의 기량을 바깥으로 발산할 수 있는 것이고,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마르지 않도록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주는 역할을 하죠. 참고로 간목 같은 경우, 성목인 경우에는 정화경금 위주로 취용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미월에 태어났습니다. 미월이라고 하는 것, 계절은 여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름의 특징은 뭡니까? 마르고 건조한, 조열한 그러한 환경이 바로 미월, 4, 5, 미월의 특징이라고 했죠. 4월과 5월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가 왕한 계절이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는데,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입니까? 물기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까? 물기가 없는 건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물론 미중에 을목이 통근을 할 수 있지만 마치 한여름에 메마른 모래 위에 화초가 심어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나 4월, 5월과 마찬가지로 미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는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물이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 그 다음에 미토인 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촉촉하게 해야지만 을목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수만 딱 있어서는 안 되고 병화가 별도로 또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4월과 5월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왕한 계절이죠. 근데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개수만 딸랑 있고 화가 없으면 뜨겁긴 하더라도 화를 봐야지만 을목이 자기의 기량을 바깥으로 발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개수가 미월에 약하기 때문에 또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 또는 해수, 자수 등등이 있어서 개수의 뿌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진술충미월의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조금 다른 월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토가 왕할 때는 확실하게 토라고 하는 것이 이 수라든가 금 또는 목화를 갖다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건토냐 또는 스토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술중미월에 사주 배합하는 방법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정리하면 미월은 사오미 남방의 화토가 왕한 계절에 매우 조열한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개수로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 그다음에 병화로서 을목의 기량을 바깥으로 발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운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사주 원국에 금수가 많다라고 하면 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거고, 사주 원국에 금수가 부족하고 만약에 목화토가 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중요하겠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서로 생극제와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모호할 수 있는, 중화를 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격국과 용신도 당연히 일간과 월령을 토대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미토 또한 음토가 되겠습니다.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어저께 간목이 미월에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목이 토를 보게 되면 목극토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즉 일간인 을목인 내가 월지 있는 미토를 이렇게 극하는 관계, 내가 극한다 아극자라고 하고요. 이거는 재성이라고 씁니다. 자, 참고로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자, 나를 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극한다고 해서 극하자. 이거는 관성이라고 했죠. 관성은 나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하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리하고 보호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재물 같은 경우, 인기 같은 경우, 유흥, 오락 같은 것도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내가 즐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처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근면, 성실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하고 재성이 왕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근명성실하고 일하는 게 재밌고, 또 일해서 돈 버는 재미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신왕제왕한 그런 사주들인데, 반대로 재다 신약하면은 게을고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긴 하지만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내 재물이 되는 것이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재성으로 인해서 재난을 당할 수도 있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로 인한 그러한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고,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연한을 겪기도 합니다. 여자로 인한 유흥오락도 여자로 인한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기 때문에, 재성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폭 빠지게 되면 큰일 나죠. 예를 들면 불법 투약해서는 안 되는 약 같은 거를 맞는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유흥오락 주택자끼리에서 큰 문제를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성을 보게 되는데,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정제와 이제 편제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정제라고 하는 것은 바른 재물, 월급 같은 개념, 이자 같은 개념, 바른 나의 철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제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제가 되는 것이고, 편제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일확천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편제라고 하는데, 오늘은 음목이 음토를 받기 때문에 뭐다? 편제격이 되는 것이고, 미월은 토왕절임에 반해서 목은 세력이 약하니 신약한데 재성 왕한 사주 또는 재다 신약 한 그런 구조. 아까 말했어. 신왕, 제왕 해야지만 돈을 벌고 할 수가 있지만은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하면 오히려 일하기 싫어지고 게을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을목의 미월에 태어나거나 미월에 태어난 그런 구조에는 인성 또는 비거
있어서 일간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미토라고 하는 것 안에 지장간이 있습니다. 정화, 을목,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때 미중에 있는 정화가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요거는 식신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은 이제 미월에 을목이 태어났게 되면 신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한 일간 을목을 생조해 주거나 방신해 줄 필요죠. 생조는 인성으로 하는 것이고, 방주는 비경겁제로서 하는 건데, 미월은 토왕절임에 반해 과 동시에 염상절이라고 했죠. 염상절은 춥다는 얘기예요. 마르고 건조하고 조열하다는 얘기입니까? 마르고 건조해서 조열하기 때문에 을목이 고사 말라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미월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을목이 마르지 않고 을목이 뿌리를 배양할 수가 있겠죠. 또 미월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계속 미토를 윤택하게 해 주어야지만 을목이 미에 뭘 할 수 있다? 뿌리를 내릴 수 있다. 특히나 미월에 사오미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사주가 매우 조열해지기 때문에 개수에다가 경신금 등이 있어서 금생수까지 해주어야지만 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요. 미월에 대서절이 지나게 되면 금수가 징기하고, 또 금수가 있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대서 지나서 금수가 많게 되면 개수경금이 아니라 뭘 취하다? 병화를 취용해야 된다. 그래서 미월은 상반월이냐 하반월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용신충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은 일지의 유금을 얻었습니다. 유금, 을묘일주, 을목이 물상으로 보게 되면 을묘일주는 뿌리가 잘린 화병에 꽂힌 꽃과 같다라고 하죠. 신경이 좀 예민하고 좀 까칠까칠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월간에 신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이 신금이 약하지 않다는 얘기죠. 유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신금은 반드시 을목을 극해하려고 하니, 을목이 예민하고 까칠하고 또는 간담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폐대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 물이 예를 들어서 뭐 개수라든가 임수 같은 것이 천간에 있게 되면은 금생수 수생목에서 큰 장애가 되지 않지만, 천간으로 물이 없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신금이 을목을 극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에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신금이 을목을 극하는 것을 간목은 막을 수 방법이 없겠고요. 연지에는 진토가 있기 때문에 진토는 간목의 뿌리도 되지만은 또 진토는 신금을 생해주는 역할까지 한다라고 하는 점을 봤을 때,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가 제가 봤을 때 이 오늘 명식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을목의 미에 통근할 수 있고 진에 통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을목 자체가 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자,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상관이 금을 이렇게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관 제살하기 때문에 신금이 을목을 마음대로 이렇게 극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이 자꾸 병신합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병신합이 돼서 수가 돼서 을목을 생한다 이렇게 보는데, 나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떨어져 있으면 합이 안 되고,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병화를 하더라도 금을 갖다가 통제하고 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금이 을목을 극하려고 하지는 못합니다. 자수가 있다라고 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자로 태어났을 때 목화운으로 갈 때 병자시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정축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좀 문제가 뭐가 되냐, 물론 이거 충미충이 되지 않습니다. 진유합금도 되지 않겠고요. 근데 이거는 유추해금이 되죠. 원래 사유 쭉 3합의로서 국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축합에서 신금이 굉장히 세력을 얻습니다. 미중정화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신금을 억제할 수는 있습니다. 구조 자체는 이제 오늘 뭐가 되죠? 식신제살이 되죠. 식신제살이 되기 때문에 구조 자체는 식신제살. 하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사주가 정화 하나에 의지되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좀 수기가 물이 좀 부족한 단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식신제살이 돼서 신금은 통제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습니다. 병술시도 마찬가지로 상관제살이 되겠죠. 또 이것도 유술 이렇게 돼서 신금, 금이 좀 세력을 얻게 돼. 요거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목화운보다는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이고, 또 정해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식신제살이 되는데 수기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요거는 금수운보다는 요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머지 생시들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건, 무인시 같은 경우 을목이 인의 뿌리를 두지만은 토왕절인 미월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뭐가 될까? 이거는 토다 목절이 될 수 있고, 신금 같은 경우에는 왕토가 생하기 때문에 을목을 극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인목 하나 얻은 것은 을목 입장에서 나쁘지 않지만 수기도 부족한 상태에서 무토까지 투출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기묘시 같은 경우는 묘유충이 되는 것이 이건 좋지 못합니다. 선생님, 묘유충이 되게 되면 신금의 뿌리가 약해지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이 신금이 여기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토 진토에다가 요 기토가 또 다시 신금을 생해 주기 때문에 이 신금이 능히 을목 정도는 간목은 못지않다 하더라도 을목 일간은 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묘유충 되는 것 좋지 못하고, 경진신사시도 특히나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사유축 해금이 되고 사유 해금에다가 신금 2개가 나란히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비추하는 그런 생시가 되겠고, 임오시나 개미시가 되면 임수 개수가 천간했죠. 이거는 아까는 제살, 상관제살, 식신제살을 얘기했지만은 인성이 있으면 이제 살인상 생이라고 해서 금의 기운을 수가 빨아 당겨서 목을 생해주는 이러한 관계가 됩니다.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수가 좀 많아지는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간목이 있어서 이거 여러분들 좋아하는 등락해 갑이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화가 없는 상태에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